안갯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장비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장비 설치나 하자 보수 과정에 예산을 마구 집행하는 등 공무원 비위도 있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왕복 3차선 국도입니다. 곳곳에 가로등이 있지만 안개가 짙어 시야가 여전히 뿌였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건조 공기와 음이온을 방출해 안개를 없애는 안개 소산 장비 5대를 이곳에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강릉을 비롯해 시정거리 50m 이하, 안개 발생 빈도가 연 30회 이상인 안개 상습 지역 전국 14곳에 이 장비 70대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작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40억 원가량인데 몇 년 동안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겁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아무래도 그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장 기간이 좀 길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 설치나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허위로 준공 처리를 해주고 예산을 집행하는가 하면 하자 보수 명목으로 보험금 2,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연루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갯길 교통사고 예방 역할을 전혀 못하면서 세금 낭비만 하고 애물단지가 된 이 안개 소산 장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안개 소산 장치에 대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장비 수리가 내년 초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북 정찰기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신형 대북 전력을 속속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최근 성남 공군기지 상공에서 찍힌 신형 백두 정찰기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들어온 백두 정찰기 2대가 공군에 인도돼 초기 전력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형 백두 정찰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외국계기 신호 정보, 이른바 피신트 탐지 장비를 탑재한 후 막바지 시험 운용을 해왔습니다. 피신트는 적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분석할 수 있어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여러 장치에서 나오는 기계 신호음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에는 또 미사일 엔진이 뿜는 화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열추적 장치도 장착됐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육군은 지뢰 매설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장갑차 엠랩 10대를 극비리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오신호 부대가 사용했던 엠랩은 차체 바닥이 V자로 설계돼 지뢰지대를 돌파할 때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철수된 뒤 올해 초 재반입된 데 이어 우리 육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겁니다. 지뢰가 대량으로 매설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되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최전방 일반전초 대대를 차례로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북 정찰기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신형 대북 전력을 속속 실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추석 연휴 기간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최근 성남 공군기지 상공에서 찍힌 신형 백두 정찰기입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들어온 백두 정찰기 2대가 공군에 인도돼 초기 전력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형 백두 정찰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외국계기 신호 정보, 이른바 피신트 탐지 장비를 탑재한 후 막바지 시험 운용을 해왔습니다. 피신트는 적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분석할 수 있어 북한군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여러 장치에서 나오는 기계 신호음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찰기에는 또
미사일 엔진이 뿜는 화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열 추적 장치도 장착됐습니다. 신형 백두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육군은 지뢰 매설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장갑차 엠랩 10대를 극비리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오신호 부대가 사용했던 엠랩은 차체 바닥이 V자로 설계돼 지뢰지대를 돌파할 때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철수된 뒤 올해 초 재반입된 데 이어 우리 육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전 운용에 들어간 겁니다. 지뢰가 대량으로 매설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 양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추석 연휴 기간 우려되는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최전방 일반전초 대대를 차례로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제조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의 대북제재 관련 청문회. 조 도넬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의 잔해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품 제조 회사와 이들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 5곳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e banks that finance the companies that make those parts that are on the missiles. 부품의 확보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와 동맹들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표현해 몇 년 전 한국과 일본이 인양해 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잔해로 추정됐습니다. 중국의 은행 5곳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들이라고 표현해 중국의 대형 은행들임을 시사했습니다. We know the 5 most significant Chinese banks that are the parent banks or banks with relationships to these other bank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한 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각각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상대국들과의 무역 문제와 함께 북한 위협에 맞선 국제적 결의 강화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순방의 목적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전남 가거도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주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납포됐습니다. 또 여수 국동항 인근에선 낚싯배와 수로를 안내하는 도선이 부딪혀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가거도 남서쪽 100km 해상. 멀리 조업 중인 4척의 중국 어선이 보입니다. 우리 해경 경비정이 다가가자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깃발을 흔들고 정선 명령을 내려보지만 좀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지난 25일부터 우리 해역에 들어와 할당량보다 더 많이 조업한 혐의로 결국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뱃머리에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갑자기 검은색 선박이 다가와 부딪히자 서 있던 남성은 그대로 넘어집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남 여수 국동항 앞 해상에서 항구로 들어오던 도선과 낚싯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과 승객 등 7명이 어깨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강서구 대전동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건물 7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지홍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10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 정체가 있었지만 상하행선 모두 큰 불편 없이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 강화 등 현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 의회에선 중국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제조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신형 정찰기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대북 전력 장비를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갯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장비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설치나 하자 보수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서는 제15회 국제평화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주한 미8군과 강남구청이 공동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미8군 스미스 부사령관과 배우 안성기 씨 등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2,000여 명이 참가해 한미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